봅시다. 플렉스 다 먹을 아니야 근데 이게 자 일단 도형의 이동 공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편의이동은 이미 뭐 특별하게 이제 이야기할 만한 게 없다. 그냥 잘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칭이동도 우리 기본적인 대칭이동들 이제 5가지 잘 하겠지 맞지? 잘 할 겁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대칭이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이동은 몇 가지가 있었지? 두 가지. 점 대칭이동과 선 대칭이동이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점이 A, B가 되게 되면 얘는 조금 공식을 외워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기억나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 써요. x, y라는 점을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시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EA-x, EB-y가 된다고 했었지. 그거는 공식을 외워두는 게 좋겠다. 괜찮니? 사실 쌤이 이제 어쨌든 지금 그 정기 테스트 참 수요일에 정기 테스트 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테스트가 없는 거야. 어려워요? 지난번보다 조금. 지난번은 어려웠는데. 지난번은 근데 범위가 넓으면 어려움이 그거였던 거고. 혹시 집합까지예요, 음악까지? 아니 이동까지. 이동까지. 도형의 방정식만 하려고 복잡하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뭐 22문제, 17 더하기 5 이렇게 됐어. 언제 앉아요? 서영이 옆이랑 그 수현이 옆에 앉아야 여기 영상이 앉아야 되는데. 아니면 명수 너가 여기 앉아. 아 예? 명수 너가 여기 앉아. 좋은 생각. 제발. 아니 명수 너 여기 앉을래? 왜 그래? 아니 석준아 그냥 너 앉고 싶어서 앉아. 여기 앉을 거야. 저안 앉아도 돼요. 지금 보고 잘 하지 봤어. 석준아 그냥 들어와. 네, 잘 거야. 오늘 맛있던데. 이렇게 가봅시다. 그 쌤이 이제 지금 정기 테스트 만든다고 다른 지역 기출 문제도 좀 검토를 하고 우리 동네 기출 문제도 계속 검토를 했는데 이제 하면서 보면 이제 기본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나와 알았지? 그래서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선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우리가 x는 a나 y는 b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식을 변경하긴 했는데 요건 오히려 2학년 때 가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다뤄질 것 같고 1학년 기출 문제 중에 최소한 5년 동안 없더라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뿔마 x 더하기 a 있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조금 있어. 저거는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괜찮은데 이제 걔는 선택이 맡겨. 쌤은 이제 평이동해서 징이동하고 다시 되돌리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었거든. 그렇게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1이 아닌 경우 mx 더하기 a인데 이제 m의 제곱이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n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오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고 일단 교과서에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교과서에 이제 기울기가 1이 아닌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문제가 나오긴 해서 일단 알고는 있자. 그리고 근데 기출에 나왔던 건 전부 다 점을 대칭이동하는 정도만 나왔어. 그러니까 직선을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까지는 안 나왔거든. 어쨌든 그래도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못이 아니라 안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 대칭 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잖아, 맞지? 기억나니? 비교야 기억나니? 자 우리가 이제 180도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여 포개어진다가 첫 번째 원래 의미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비하적으로 해석하는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원래의 점과 대칭이동된 점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 된다로 처리한다고 했었지. 그게 기본입니다. 수의 몽 괜찮아? 자 그다음에 선대칭 이동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선대칭 이동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여기는 중점 조건 하나밖에 없다면
중점 조건 하나밖에 없다면 여기 수직 조건과 이제 중점 조건 두 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의 중점이 직선 위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원래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을 이룬 선분이 이제 주어진 직선, 대칭축이라고 하겠지. 그 축과 서로 수직을 이루더라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푸는 거야. 잘할 수 있겠니? 이런 거 괜찮아? 서로 괜찮아?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 우리 이제 일반적인 도형 이렇게 이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잘 했으면 좋겠어. 네,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대칭 아니 이동했을 때 어떤 도형이 되는지, 관계식이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혹은 어떤 도형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관계식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그냥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적당히. 자, 결국은 이 도형이 이렇게 옮겨졌대. 자, 그러면 평이동을 적당히 한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대칭 이동을 해야 저 모양이 만들어질까? y는 x, 그 다음에 y는 x하면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적당히 우리 여기쯤에 원점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y는 x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럼 얘를 다시 뭐 하면 돼? x축 대칭 이동하면 되지, 맞지? 결국 이제 y는 x 한 번, x축 한 번 하면 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 기출 문제 조금 있더라고, 요 유형이. 요렇게 그려진다고 보게 되면, 혹은 그냥 이 그림 없다고 치고, 이건 다시 합시다. 이거는 없다고 치고, 그냥 어떤 여기 한 점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90도만큼 회전시켰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90도 회전시키면 정확히 포개어지겠지, 맞지? 그러니까 그냥 이 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시킨다고 생각해보고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이동한 거잖아, 사실은. 괜찮니? 아, 그런데 그때 쌤이 회전 이동은 사실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했었잖아, 맞지? 안 다루는데 회전 이동은 뭐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어? 대칭 이동 두 번 하면 언제나 회전 이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거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방금 뭐 했어? y는 x 대칭 이동 한 번 하고 x축 대칭 이동 한 번 했잖아, 맞지? 저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만약 약간 봤는데 회전 삘이야. 그러면 대칭을 몇 번은 만들어진다고? 두 번은 만들어질 거란 확신을 가지고 풀란 얘기야. 회전 이동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덜 부담스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 우리가 이제 거리의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쌤이 이제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같은 쪽이야, 같은 쪽. 뭐에 대해서? 이제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 송이랑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상황 진짜 괜찮아? 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건 아니고. 자, 우리가 t 나기 이제 p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p라는 점이 동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 p라는 점이 x축 위의 점이야. x축 위의 점 p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그리고 p가 이 직선 위로 움직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저 친구, 이 상황, 쌤이 지금 든 예에서는 저 직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x축을 가리키는 거잖아, 맞지? 이 x축이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이야. 그럼 그때 뭐래? 같은 쪽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저 점 중에 하나를 뭐 하자고? 대칭 이동하자. 오케이? 그 중에서 기왕이면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하면 좋겠어? 정점. 오케이? 혹은 이제 동점이라도 원 위의 점이거나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위치를 이제 추론하기가 쉬운 점들을 이동하는 거겠지, 맞지? 그걸 정확하게 하는 거. 같은 쪽 이걸 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그냥 뒤에 가서 문제 풀이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 관련된 문제가 딱 있어서 그때 가서 바로 하도록 할게.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라이트합니다. 저 저런 거 주세요. 파란색. 아니 구경이 안 돼 있지. 근데 유승이 잘하나? 삭소라고요. 정식 돈까스. 자,
봅시다. 오늘 문제가 너 먹을까? 맛있게 먹을까? 무슨 거 안 먹어? 나 먹을까? 가자. 내가 먹을게. 잠실까? 왜 그러는데? 적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보다 오히려 많았는데 일단 빨리 해봅시다. 빨리 하십시오. 참 그 얘기하자. 그 과제를 이제 어디 할까에 대해서 그때 생각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쌤이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결론은 그 이제 자율에 맡기는 걸 어느 정도 정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풀어도 괜찮고 노트에 풀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 책에 푸는 사람들은 과제 검사할 때 책을 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패드를 꼭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야 이제 이제 내가 책이 없는 동안 패드 보면서 이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근데 패드에 풀면 어떻게 검사하지? 은지한테 파일 보내서?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다. 근데 쌤이 바라는 거는 항상 그거야. 일관성, 좋은 습관. 그러니까 이제 여기 풀다가 저기 풀다 왔다 갔다 하면 공부 제대로 안 되잖아. 진짜 많이 봐서.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하기 좋잖아. 쌤 저 어디 풀었어요? 어디 풀었어요? 어디 풀었어요? 그럼 이제 다 흩어져 있어. 노트에도 좀 풀고, 책에도 좀 풀고, 패드도 좀 풀고 그럼 이제 알 수가 없잖아. 쌤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 책에 풀고 노트에 패드에 내가 다시 풀고 싶은 문제만 풀 때 푸는 건 매우 좋아. 근데 이제 왜냐면 패드는 치웠다 그걸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했지. 그래서 근데 패드에 숙제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그렇게 강하게 권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여튼 갑시다. 뭐야, 풀어.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쉬운 문제도 많아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쌤이 칠판에 풀어두고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좀 풀어두고 하다가 막히면 보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합시다.
225번 같은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쌤이 이걸 넣어본 이유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 기출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 현의 길이를 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는 건데 그런 유형이 진짜 많더라고. 원방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동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 그냥 숨 쉬듯이 쉬운 문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결국은 없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음. 225번 잘 풀었니? 225번 질문 있는 사람? 혹시 설명 쌤이 풀어놓은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225번 아니 225번 풀었는데 풀이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는 얘기고 232번도 마찬가지. 225로 끝났어 이제. 얘는 끝났어. 다 풀었다고 했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네. 질문 있어? 232번 질문 필요한 사람 지금 하겠습니다. 쌤이 그림을 사실 이제 다 그리지 않았는데 마저 그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야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안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조건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울기가 -1이고 얘도 기울기 -1이라서 이 둘이 평행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각이 억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곡지각이라서 당연히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닮음이 되겠지. 따라서 이제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줬지? 4대 9. 사실 9대 4라고 주어졌는데 A가 이쪽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4대 9라고 봐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가 4대 9면 닮음비는 몇 대면? 2대 3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1,5야. 여기가 11,k야. 그럼 여기가 2대 3 내분점이야. 1에서 11까지 얼마 같지? 10 커졌지. 근데 그 중에 2대 3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돼? 한 칸이 2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 식 두 번 가면 되니까 1 더하기 4가 x 잡혀요. 근데 얘는 y면 x, 익선 위의 점이지. 따라서 y 좌표도 5. 여기 y 좌표 5, 여기 y 좌표 5. 그럼 당연히 여기도 y 좌표 5. 그래서 k를 구했어. 이게 첫 번째 할 일. 괜찮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 근데 어차피 사실 이 삼각형 넓이만 구해도 괜찮거든. 그리고 이 친구 기울기 얼마라고 했지? 기울기 얼마라고 했지? 수직이니까 -1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 둘이 나면 얼마야? 16. 그럼 얘 둘이 더해도 얼마야 돼? 16. 여기 8,8이야. 기울기 -1이야. 그럼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사이 차이가 얼마? 8.
x좌표 사이의 차이가 3이야. 그럼 여기는 3루트 2 여기 x좌표 사이의 차이가 얼마? 3루트 2 그래서 이렇게 괜찮아? K 어떻게 구하는지 오케이 이거 y좌표랑 요거 y좌표랑 요거 y좌표랑 같아서 2대3 네분점이라서 앞에 거 두 개가 y좌표 같으면 얘도 y좌표 같아요 0 변했잖아 0 변했으니까 3을 2 갈 때도 0 변했으니까 3 갈 때도 똑같이 0 변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거 지금 이거 붙어 있잖아. 그럼 이게 뭐 너무 이건 위에 있어. 아니지. 이거 하네. 그렇지.
자, 그 238번 충분히 고민했니? 238번 봅시다. 일단은 조금 풀이가 겹쳐져 버렸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제 C1 위의 점, C1 위의 점, 이제 P와 Q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래. 근데 우리가 이제 분수식이 주어지게 되면 분수식, 특히 좌표로 이루어진 분수식이 주어지게 되면 일단 1번 생각하는 건 무조건 기울기야. 근데 얘는 이제 합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 기울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긴 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무슨 접근이 가능하긴 하냐면 이제 중점 접근이 가능하긴 해. 그래서 이것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자연수는 발상이 아닌 경우가 좀 많아서 얘는 이제 1번 옵션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중점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울기로 생각한다고 하자. 그럼 결국 x 좌표의 차, y 좌표의 차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a, b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y의 기울기가 이 식이 나타내는 바라고 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그럼 이제 얘는 누군데? q가 이 점이었어. q에다 뭔 짓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써놨잖아.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 하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q가 이 원위의 점이었다면 이 점은 어느 원위의 점이야? 반드시 저 C1을 이렇게 대칭 이동한 원위의 점이 바로 이 점이 되는 거지. 이 점이. 괜찮아? 그러면 이제 결국 이 C1을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원래 중심이 와사 y였으니까 중심이 2,4가 될 거고 반지름 원래 2였으니까 이동해도 바뀌지 않겠지. 반지름 min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C1이고 얘를 y-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이 요 원이 되겠지. 그리고 이 원위의 점 a, b와 이 원위의 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에 대해서 이제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되었을 때 이제 기울기가 최소, 최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 그래서 요 기울기가 최소값, 요 기울기가 최대값. 근데 지금 우리는 기본 보조선들을 그려야 되지 않지. 중심끼리 연결하게 되면 그리고 외접선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제 요 점이 이 두 직선에 모두 지나야 된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점이 무슨 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점 찾아서 이제 처리하는 거지. 일단 과제 지금 냅시다. 저건 뭐예요?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래 민재가 다 간다. 민재가 민재라고 했어. 오 괜찮다. 완전 사람. 왜 서운하지? 민재가 서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하. 어쨌든 미안. 실수니까 말해서. 여기 뭐야? 이거 갖고 둘다 샀어?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거나 이 원에 접하는 원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1,1 지난 직선 잡고 2,4와의 거리가 2다로 풀겠어. 여기는 음수라서 쌤 양수가 조금 더 편하긴 해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점집거 쓰고 식 만들었더니 여기 만들어졌는데 어차피 우리는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는 거였고 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를 근으로 가지는 이제 2차 방정식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합은 그냥 기울기 합인 거야. 그래서 어차피 m 더하기 m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근계수 관계로 구해버리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사실 조금 의미가 있어요. 쌤이 테스트에 사실 이 문제 내진 않았거든. 근데 좀 있긴 하더라고. 이 문제가 원방에서 의미 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포지션이 겹쳐서 안 되긴 했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해보십시오. 혹시 지금 방금 한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해. 쌤이 지우기 전에. 지금 알아? 그거 안 된다. 성민이도 잘 이해했어? 좀만 더 들어보고. 이거? 안 들었어 그러면? 거부했어? 아니 그럼 이거 다음 거 넘어가는데 계속. 그리고 뭐지? 영상으로 이렇게 요랑 들어와 빨리 들어와.
조금밖에 안 늦었어. 괜찮아. 소리가 없네요. 뭐 하나? 지옥서. 오늘도 세 그릇 먹었어? 물 다 들어왔나요? 네, 다 왔습니다. 네, 다 들어왔고 저기 지우야, 민영아, 석준아 카드 돼요. 카드 저 주세요 지금. 인터넷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엄마 카드 주셨대 민영아. 저 결제했는데요 어제. 몇 문제 정도 하셨어요? 지금 238까지 했어. 244부터요. 뭐지?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점까지. 결국은 이제 이 점이라는 놈이 이 원래 원이 있던 거니까 q를 이렇게 y-x에 치면 이 점이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요 점은 이 원을 이제 y-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 원 위의 점이 이 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이 저게 되고 반대로 저게 되겠지. 그럼 내가 이제 원을 그린 거야, 두 개.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뭐라고? 우리 이 식의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누구 기울기? 이 원 위에 한 점을 고르고 이 원 위에 한 점을 골라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제일 가파를 때는 어디야? 기울기가 설 때잖아, 맞지? 그러면 제일 오른쪽 점, 제일 왼쪽 점. 그래서 접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이 친구 기울기 얼마? 0, 맞지? 이 친구 기울기는 무한대 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 기울기는 얼마? 여기가 딱 1.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더 커지는 거,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는 거. 그러면 너는 이 원위에 점 하나 고르고 이 원위에 점 하나 골랐을 때 기울기가 제일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일 가팔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쪽에서는 제일 왼쪽, 이쪽은 제일 오른쪽이 가팔라질까? 그렇게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울기 중에 제일 가파른 건 이게 이렇게 되어야 제일 가팔라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점이랑 이 점 연결하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무조건 더 가파르다는 얘기야 사실. 오케이? 그럼 결국은 뭐 할 때야? 왼쪽에서 접하고 오른쪽에서 접하고 왼쪽에서 접할 때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결국 두 원이 동시에 접하니까 우리는 저런 직선을 뭐라고 불러?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공통 접선 중에 두 원 사이에 그려지는 접선을 우리는 공통 내접선. 두 원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접선을 가리켜서 이제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그려진 두 접선은 둘 다 공통 내접선이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 보조선들 그리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결국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 원과 접하는 두 직선들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같다고 큰 거를 접한다고 했으니까.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44를 좀 볼까? 성민아, 쌤이 먼저 가거든. 어쩔 수 없이. 일단 244 봅시다. 244는 결국은 이제 문제의 상황 자체는 이제 간단해. 우리 빛은 이제 항상 최단 거리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P에 도착한대. 그때 이제 이 최단 경로의 이제 길이를 구하시오. 문제 요구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미 잘 납득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겠지만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는 어때?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거 대칭이동에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직선으로 그려지게 될 거란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 접혀 있는 걸 다시 그리게 되면 걔도 또 펼쳐지겠지. 그럼 쭉 직선으로 갈 거야. 결국은 이제 이 경로만큼
계속 올라갈 거고 이 경로만큼 이걸 접어서 올리게 되면 계속 올라갈 거고 이 경로만큼 다시 한 번 더 접게 되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저 위에 이제 도착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상황 자체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제 경로만 구하는 게 문제 요구 사항이라면 그러면 결국은 이 방향은 총 얼마큼 가는 거야? 그리고 좀 조그맣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원래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얘를 이 사각형 전체를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길이만큼 이대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지. 그리고 요거만큼 뒤집혀서 이렇게 그려진 상태일 거야.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진 상태일 거야.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뒤집으면 어떻게? 한 번 더 뒤집으면 이렇게 가서 지금 그림 약간 삐꾸가 되었지만 요 길이가 4였으니까 요 길이가 4가 될 거고 요 길이가 4가 되는 지점에 여기에 도착하게 되겠지.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점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쭉 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 이동한 거리의 가로 길이와 총 이동한 거리의 세로 길이를 알면 피타를 통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그림에서 보자. O에서 P까지 갈 때 X축 방향 총 얼마큼 움직였어?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이만큼 한 번 움직였지. 여기서 이만큼 할 때 이만큼 한 번 움직였지. 여기서 이만큼 할 때 이만큼 한 번 움직였지. 다 하다 무조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X 변화량이 6이다라고 쓴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6만큼 한 번 이동해.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도 다시 6만큼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도 4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총 6 더하기 6 더하기 4만큼 움직이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세로 방향 총 이동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저거 가지고 피타 쓰면 그냥 길이 나오는 거야. 물론 이제 만약 이 각도를 물으면 이 각도는 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생각해 보려고 6분의 16 하고 여기 세타로 잡으면 이동할 때 기울기까지도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3이라는 3분의 8이라는 기울기까지도 다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다 찾을 수 있는데 난 길이 구할 때는 확실히 월등히 빠른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 그럼 이것도 그 방식으로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총 얼마인지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총 얼마인지 찾아서 그냥 피타 쓰면 그냥 바로 보여진다. 그래서 저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거는 약간 쌤이 예전에 설명한 사실 스터디에서 쌤이 배운 거거든. 스터디에서 이렇게 보는데 조금 깔끔하게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쌤은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아예 이런 표기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표기. 결국 X축 방향 얼마 이동하고 Y축 방향 얼마 이동하고 그렇게 표기를 해서 이제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접근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쌤이 연습시킬 겸 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145번도. 서영이 질문 있어? 우리 입사각 크기랑 반사각 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 각을 입사각, 요 각을 반사각이라고 불러. 오케이. 근데 이제 어차피 이 두 개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개도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 각 두 개 같다고 불러.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쌤도 잘 모르겠어. 옛날 얘기야. 왜? 민수가 쌤이 동생 아 그런 거 같네. 핑크핑크 했어. 동생 있어? 여동생 있어, 여동생. 이름이 뭐야? 연인지 현인지 친구예요? 괜찮아. 걔도 너 장명수 아니고 박명수인 줄 알았어. 어? 그러면 근데 문제가 있는 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야 이응이랑 셋을 잘 모르겠어. 너가 하윤이 아윤이라고 하진 않잖아. 알고 보면 그러고 있을 수도. 자 일단 빨리 합시다. 나도 민 영어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좋아했어. 끌렸어. 그래서 얘가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민 영어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끝에 들어온 거야?
제 카톡 보셨어요? 그 어제 확인했어. 근데 너 가고 나서 석준이가 저 있었어요 하면서 꺼냈어. 아, 근데 사실 저도 갖고 왔었거든요. 껴있었어요 완전 사이에. 그래서 성문아, 네. 238번 해결했어? 해결했어? 지워도 돼? 못 지우고 있었거든.
245번까지는 잘했니? 245번까지 질문 있는 사람. 4, 4, 4, 5는 세트잖아 지금. 조이 괜찮아? 45분. 그러니까 델타 x라는 건 결국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에 도착할 때까지 x축 방향을 얼마큼 움직였는지 이야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요만큼 움직였잖아, 맞지?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이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였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요만큼.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갈 때도 이만큼. 사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 요 길이가 지금 얼마지 전체가? 전체 길이 안 써놨구나. 전체 길이가 아마 여기가 280이고 여기가 140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110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면 170. 170에서 280만큼 돌아왔으니까 170 더하기 280 하면 450이 되는 거야. 저게 x축 방향 이동 총 양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y축 방향 어떻게 됐어? 보니까 이렇게 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끝까지 내려오는 거지. 맞지? 그럼 요 내려오는 길이는 얼마? 20이지. 그리고 140, 140. 20 더하기 140 더하기 140 하면 300. 그럼 둘이 피타하면 되겠지. 피타 할 때는 사실 얘가 150 곱하기 3이고 얘가 150 곱하기 2라서 결국은 이제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에 150을 곱해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겠지. 저 숫자를 그냥 제곱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괜찮아? 그렇게 맛있었어? 봅시다. 254번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나왔지. 아주 옛날에 나온 문제라서 이제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는 시험에서 딱히 보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너지도 근데 한 문제 있었잖아.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일정하게 딱 주어진 거야. 결국 우리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일정한 길이 표시하고 요 일정한 길이 표시하게 되면 CD는 2루트 10, B에는 2루트 1.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가 최소가 될 때를 원하는 거잖아, 맞지? 요 두 개. 자, 이 친구가 최소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고쳐 쓴 거야. 근데 문제는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둘 다 y는 x직선 위에 동점인데 그 동점이 두 개라는 거지. 맞지? 그게 불편한 거야. 동점의 개수 우리는 하나로 줄이고 싶거든. 그게 우리가 아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평행 사변형을 생각하는 거야. 즉, 이 길이가 항상 2루트이니까 우리가 점 C를 내가 이 A점을 B점으로 모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거꾸로 B를 A로 모아도 괜찮은데 지금 A는 B로 A를 B로 보내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가 그대로 이어지게 이렇게 옮긴다면 요 선분과 요 선분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게 이동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럼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평행하게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얘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친구랑 요 점을 기준으로 이 친구랑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은 선분을 만들게 되면 요 점이 C'이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항상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야. 같게 될 거라는 얘기지. 평행사변형이니까. 근데 이 친구 기울기가 지금 얼마지? 1이지. y는 x니까 맞지? 근데 길이가 1일 때 아니지 기울기가 1일 때 길이가 2루트 2야. 그럼 뭐야? 2대 2루트 2라는 얘기잖아. 맞지? 즉 x좌표가 얼마 커지고 2 커지고 y좌표가 얼마 커져야 돼? 2 커져야 돼. 그래서 좌표가 3,1이라고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AC 길이와 BC 프라임이 같으니까 BC 프라임 DB를 이렇게 고쳐 쓴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C 프라임과 D가 같은 쪽 B점 같은 동점. 이 동점이 Y는 X 직선 위로 움직이는 동점이 된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 C 프라임이나 혹은 D 중에 하나를 이 직선이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리고 연결하게 되면 그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C 프라임 그냥 이동하는 게 C 프라임 대칭 이동 됐어. 대칭 이동해서 C2 프라임과 이 D까지의 거리,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의 최소값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2루트 10이야. 즉 이 친구와 이 친구 합이 최소값이 2루트 10. 얘가 그냥 2루트 10 상수. 얘가 2루트 2 상수. 따라서 최소값은 이거 세 개 다운 게 답이 되겠지. 자, 질문. 질문 없어. 저거 10 프라임 다
그러니까 이 C 프라임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동점 A와 B가 서로 다른 점이라서 불편하다. 저걸 하나 합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고 싶은 거야. 또는 이거랑 길이 같은 다른 선분을 구해서 그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는 게 더 직관적으로 편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평행하게 이 C점을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 기울기가 1이고 길이가 2루트이니까 그대로 옮기게 되면 X축 방향을 이만큼 Y축 방향 이만큼 옮기면 되겠지. 그러니까 옮겨진 점이 3,1이 된다까지가 일단 첫 번째 할 일. 괜찮니? 그럼 이제 이 3,1에 대해서 그럼 내가 요 AC 대신에 BC 프라임이라고 쓰더라도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항상 어때? 평행선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고쳐 써도 괜찮다. 그러면 이건 뭐야? 그냥 BC 프라임과 DB의 합의 최소값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동점 B가 어때? 같잖아, 맞지? 그리고 C와 C 프라임과 D가 C 프라임이라는 점과 D라는 점이 이 B가 움직이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어느 쪽? 같은 쪽에 있잖아, 맞지? 그럼 최단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하겠어? 대칭 이동해서 최단거리. 그래서 같은 쪽이 중요한 아이디어야, 사실. 논리적으로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일단 그러저러해서 같은 쪽에 있었기 때문에 C 프라임과 B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하는데 그냥 쌤은 계속 이동하는 거 이동마저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점하고 거리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힘들어. 윤선이도 너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너의 표정은 배불러서 졸리던데. 아니 안 돼. 포만감에 의한 졸림이다. 좀 있으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안 돼. 너 지금 눈 작아지고 있어. 아니 눈이 작다는 게 아니고 작아지고 있다고. 수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여러분 다 했어? 오 약간 멋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254번 괜찮니? 56번, 59번은 풀어놨습니다. 일단 조금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혹시 54번 안 되면 또 질문하고. 저희 또 시험 언제 볼까요? 아, 왜 이렇게 예고가 뭐? 좀 아니 그 오늘 보려다가 큰일 났네. 근데 이미 이야기했잖아. 9월 첫째 주에 볼 거라고. 근데 좀 늦어진 거 있어. 어려워요 이거. 9월 첫째 주에 보는 9월 7일에서 그 즈음에 간다고 이야기했었어. 지금 9월 7일 지났어요? 오늘 9월 8일. 어? 잠깐만 모의고사가 9월 3일 아니었어? 응. 그러니까 시간이 뭔 소리야? 모의고사가 6일 됐네. 미친 거 아니야? 풀어도 돼? 그게 더 말이지. 다 차이는 좀 가지고 참고 없더라고. 애들 끝나 답답하긴 해. 하루에 사실 엄마가 잘못 시켜가지고 같이 시간밖에 안 나겠죠. 이건 계속 안 나가죠. 연대를 계속 있으셨는데. 선생님 근데 어렵다고요? 저건 뭐 다 먹었어요. 그냥 정말 한두 문제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고생이 어느새 이 정도까지는 시험까지 왜 이래? 근데 양률이 하나 빼고 다 풀어놓고 어렵다고 아니 이게 진짜 어려워. 오래 걸려. 본인 기준 오래 걸리셨대. 아니 근데 숙제할 때 진짜 너무 한 다섯 개 이렇게 계속 뛰어넘었어. 근데 너가 수업 듣고 바로 했으면 훨씬 잘했을 건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 어? 일주일 반 2주 지나고. 뭔가 뭔지 알고. 자 여튼 야나 참 혹시 254번 다 괜찮아? 수혜 질문 없어? 너는 괜찮니? 수혜는 괜찮아? 약간 질문이 너무 표정이 나게 풀었어요. 풀었어? 아니 256번. 256번 할게. 6번은 사실 이제 그 이제
이 친구랑 지금 어떻게 했었지 아까? y축 대칭이동을 한 번 하고 y는 x 대칭이동을 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대칭이동이 엮이게 되면 회전이동일 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 사실은 이제 이게 90도가 나와.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거 분의 이거랑 이거 분의 이거 곱한다고 생각해봐. 여기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5-2 분의 a랑 a 분의 2a 마이너스 5를 곱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이동 두 번 하면 뭐 된다고 했어? 회전이동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대칭이동 두 번 연속 나왔으니까 이거 회전이동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직각 맞네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풀이겠지. 굳이 회전이동을 외울 것까지는 아니긴 하니까. 오케이? 얘가 직각이야. 그러면 얘가 무슨 점이지? 공지에서 외심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외심 뭐 하는 점이지? 빗변 중점이다, 빗변 중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래.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은 단순히 직각삼각형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해?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잖아, 맞지?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이 친구 넓이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잖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같은 거야. 너무 당연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쌤 여기다 뭐라고 쓴 거야? 사선식 쓰면서 4분의 1 써버린 거야. 왜? 원래 2분의 1이잖아, 맞지? 근데 그 절반을 구하니까 4분의 1을 쓴 거야. 그리고 이거 좌표 곱해서 사선식 그냥 써버린 거지. 물론 어떻게 풀어도 풀릴 건데 얘는 이게 풀이가 좀 빠르긴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2차함수 나와서 2차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뀔 거야. 요거는 혹시 이제 서술형 이런 학교에서는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저기 1, 4분면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 그러면 저렇게 범위 조건 걸어줘야 돼.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쌤이 지금 풀이를 하는 게 고쟁이 중에서 이제 수업 때 다루어서 뭔가 설명할 게 있는 문제를 고른 거잖아, 맞지? 당연히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고르는 게 정상이잖아, 맞지? 이렇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쉽게 풀리면 진짜 잘하는 거야, 사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못한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고쟁이가 쉽게 풀릴 정도로 잘하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해서. 연결 똑같이 10문제씩 해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더 많이. 근데 보면 알겠지만 한 개 맞나봐요. 일단 보고 하자. 지금 급한 얘기 아니야.
이거 지워도 253번 지워도 괜찮아? 다들? 지울게. 261번은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창문에서 나왔나 성신에서 나왔나 이 문제가? 창문에 나왔나 성신에서 나왔나? 창문이었던 것 같아. 3T로 나왔었잖아. 이건 이제 2T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나? 오늘은 이거 못 썼지? 아니 걔면 재밌었던 거지. 우리는 맞아. 무슨 이렇게 써? T가 하나가 2T인데 문제에서 T로 움직인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아래에서 아, 이 T구나. T예요. 어쩐지 식이 이상하다. 문제를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면 식이 다시 바뀌겠지. 했습니다. 자, 일단 256번은 해결했을 거고 259번은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하고 이 점도 사실은 그렇게 구해도 괜찮은데 이 점을 구하는 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맞지? 어차피 전체로 y는 x 대칭이 되니까 이 점 좌표 구하면 이 점 좌표는 그냥 이동하면 바로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거는 이제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친절하게도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1이 나왔지. 근데 여기 또 각의 이동선이잖아, 맞지? 그럼 뭐야, 얘는? 4분의 3이네.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4K, 3K, 5K. 5K가 6, K는 5분의 6. 맞지? 그러면 좌표는 5분의 2 곱하면 5분의 18. 그럼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괜찮지? 그러니까 쌤이 그 각도들을 그러니까 기울기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가볍게는 아니다, 맞지? 진짜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 무조건. 뭔가를 더 배워야 더 더러운 각을 낼 건데, 기울기를 낼 건데 배운 게 없잖아, 맞지? 딱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제일 좋은 숫자예요. 우리가 했던 숫자들이. 259번 아직 질문 있는 사람? 다 괜찮아? 정문이 이해했어? 윤성이는? 괜찮아. 괜찮아? 몇 번까지 왔어? 공부한 게 없을 때 모르겠지? 여기서 외운 거 안 나오고 안 외운 거 나오고. 1만의 t제곱분의 2t를 외우는 것도 좋아, 맞지? 1만의 t제곱분의 2t 기억하나? 일단 어차피 쌤이 몇 번 더 이야기 할 거거든. 언젠가 외우겠지. 넷째 T가 탄젠트. 탄젠트. 사실 그 생각하고 있어. 쌤이 이제 스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 네. 시험 전날 하면은 좀 별로라고 해서 며칠 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저희 그 요일 말씀하는 스라는 받았어. 저희 첫째 날인가? 우리 그 뒤에서 하는데 과학이 첫날이 너희는 몇째 날이지? 쌤이 그럼 바꿔 바꿔. 사회랑 같이 아직 수요일? 월화. 두 번째 아니, 마지막 날에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 너희는 저희도 어때? 한국사도 같이 월요일에. 그리고 월요일은 괜찮다. 나 일요일 주말이 있어서 맞지? 이번에 영어 마지막에 너무 과학. 아우인가. 영어 우리는 과학, 수학, 아 전날에 마지막 야 근데 사회 수업이면 그날 수학에서만 그날에 역사랑 사회 학원이 없다고? 그래도 혼자 많이 하는 사회. 자 봅시다. 갑자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되냐? 우리 지금 두 문제고 두 문제. 60번 바로 할게. 60번 바로 할게. 자, 60번은 이제 종이접기 문제가 진짜 잘 안 나오거든. 근데 가끔 나오면 이제 보통 많이 어려워해.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이제 이 사다리 꼬리 넓이가 이제 18분의 17이라고 줬거든. 근데 사실 이런 감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 친구 여기 높이가 1이니까 가로 길이가 18분의 17인 직사각형이 주어지게 되면 넓이가 18분의 17이 되겠네. 맞지? 왜냐면 가로가 1이니까 이게 1이면 세로구나. 이게 1이니까 이 길이가 18분의 17이 되면 이 직사각형 무조건 넓이가 18분의 17이 되겠네. 맞지? 그래서 걔를 이렇게 직사각형을 완성해버리게 되면 점선 표시하고 연결하게 되면 이 사다리 꼬리 넓이가 18분의 17이 되려면 여기 요 중점이 정확히 18분의 17,2분의 1이어야지만 저 넓이가 18분의 17이 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하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뭐지? 일종의 등적 변형이야. 등적 변형. 뭐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했을 거 없어도 지금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초등학교 때 더 어려운 아마 했을 거야.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제 이거랑 연장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쪽 사각형 넓이랑 이쪽 사각형 넓이랑 이제 같아지는 거 원래 했을 거거든.
초등학교 때. 너무 고등 수준 학교. 중학교 때 했어? 어쨌든 했어. 그래서 쌤이 초등학교 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평행하게 두었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무슨 사각형이야? 평행 사변형이지 맞지? 근데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이렇게 대각선 잘랐을 때 만약에 두 삼각형 넓이는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저런 걸 이제 했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 저거보다 얘가 더 간단한 거야 사실. 초딩 때 아마 저런 거 봤을 건데, 그러니까 좀 너희가 초등학교 때 막 진짜 쉬운 문제지만 풀었으면 모를까. 조금 어렵다는 거 나름 이제 유명한 책들 있잖아, 맞지? 에디왕 이런 거. 근데 그 똑같이 에디왕. 뭐 그런 거 있잖아. 디딤돌을 풀었는데 세상에 S가 지금 그런 거 풀면 다 있어. 디딤돌 최상이야. 일단 다 있어. 쌤도 다 있어. 초등학교 때. 나는 사실 없긴 한데. 애초에 최상수가 디딤돌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생각 할 수 있다. 말을 뺏겼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점을 지날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이제 무조건 합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거는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이게 공통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접었잖아, 맞지? 접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표시하는 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저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 그러면 결국은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고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즉 이 선분 AE에 대해서 이 GH 직선은 반드시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 점 좌표 잡고 좌표점에서 이 점 좌표 잡고 A점 좌표 잡고 이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이 점을 지난다로 풀었어. 대입해서 풀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냥 좌표 잡고 이제 어차피 이 사각형 넓이나 이제 이 사각형 넓이랑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풀어보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수직 이거는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길이 같으면 자동 수직.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며. 그럼 얘를 이렇게 반띵하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수직이어야 되지, 맞지? 반띵하게 돼. 유림이는 어떻게 풀었어 이거? 전 이걸 풀었죠. 아 이걸 못 풀었다고? 난 이거는 풀었어 그러면? 당연히 조금. 오 그래 멋있다. 잘했어. 요거는 그 창문 성신 그 한성반에서 할 때 이제 창문에서 이게 3T로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 그때 선생님 완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기억은 나니? 약간 선생님 항상 앞에서 제일 끄떡끄떡 많이 해주는. 자 여튼 이렇게 풀 수 있고, 사실 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그냥 일단 이 수직은 찾아야 될 것 같아. 수직 이등분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 쌤이 구한 이게 뭐 한 거야? 뭐 한 거지? 중점 잡고 기울기 잡아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한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 x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여기 이 점의 y좌표 구할 수, x좌표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저 길이 나왔으니까 그 합이 18분의 17에다가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계산이 많아질 거는 좀 뻔해 보여서 쌤은 이제 그걸 피해가기 위한 계산을 한 거지. 아마 결국 이거 찾는 건 해설도 똑같을 거야. 이제 어떻게 나머지를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넓이 18분의 17은 값 자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61번 그냥 스트레이트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처음 풀 때는 잘 풀기가 어렵긴 하거든 사실. 자,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원래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있는데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t만큼 가고 얘는 이제 위쪽으로 2t만큼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표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0에 출발해서 x좌표가 t씩 커지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t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다음 요점 좌표는 0,2에서 출발해서 t만큼 커졌으니까 t,2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다음 이 점 좌표는 여기 원래 0,0이었는데 2t씩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0,2t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사실 이 점 좌표 구하는 이 문제에서 좀 중요하거든 사실은. 저 점 좌표는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착각하기 쉽지만 2-t가 길인 거지. 왜냐하면 저기는 이제 y축 왼쪽에서 x 좌표라서 길이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좌표가. 그래서 여기가 2-t가 되고, 그럼 이게 어차피 45도짜리잖아, 친절하게도. 요 길이가 2-t가 되어서 결국 이 점의 y 좌표는 2-t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관찰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육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원래 기본적으로 대칭적인 구조라서 지금 저 상황이 정확히 대칭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책 그림을 봐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이 대칭, 이 점과 이 점이 대칭 뭐 이런 구조야. 그래서 이쪽 세 개가 이제 튀어나와 있으면 이쪽 세 개도 튀어나와 있고 반대로도 그러하다는 얘기지. 만약 혹시나 불안해서 시험장에서, 물론 똑같은 문제일 때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이제 우리 경험했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아닐 때 좀 불안하면 이쪽 세 개를 확인해봐도 괜찮은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식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식이 똑같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식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식이 똑같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식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식이 그냥 똑같은 식이 나와 전부 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 실제로.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얘는 어디 있어야 돼? y축 왼쪽에. 그래서 0보다 작다를 쓴 거야. 괜찮지? 얘는 어디 있어야 돼? 이 친구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 친구가 2-t라서 2-t보다 2t가 크다를 한 거야. 괜찮지? 이 친구도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돼? 2t가 지금 넘어가면 안 되잖아, 맞지? 2t보다 2가 위에 있어요. 2t보다 2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t의 값을 봅니다. 이제 답이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다음 넓이 구할 때는 이런 건 이제 약간의 센스인데, 여기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좀 쉬워 보이잖아, 맞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무슨 관계야? 합동일 거라고, 대칭 구조니까. 맞지? 그 조그만 삼각형 두 개 빼버리면 되지. 가로 길이를 t, 세로 길이를 2t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요 길이는 우리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 구해놨으니까 3t-2가 될 거고,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왜? 45도짜리니까. 그래서 이거 해서 이제 2 곱하기, 왜 두 개니까. 그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선생님, 근데 뭐 상대적 물치 그런 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응? 모르겠네. 뭐 하나 고정시키고. 아, 그때 그 설명했었죠. 그거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삼각형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쌤은 그냥 두 개 다 움직이는 마음이 더 편하긴 했거든. 근데 이제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그냥 이쪽 삼각형을 그대로 고정시켜두고, 여기 다시 넣을게. 조금할게. 요 삼각형을 그대로 두고, 요 삼각형을 그대로 두고, 이 삼각형을 원래 이게 t만큼 오면 얘를 이제 마이너스 t만큼 보내버리면 결국 어때? 똑같은 상황이잖아. 둘의 위치 관계는 똑같다고. 위로 2t만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울기 잡아서, 왜냐하면 요 점의 좌표가 이동되는 게 마이너스 t, 2t로 이동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 두 점은 반드시 y는 마이너스 2x 직선 위의 점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를 해놓고 이제 이걸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딱 넘어가게 되는 순간 이제 이렇게 육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쌤은 어쨌든 이 생각 자체도 약간 이제 좀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 아주 권장하진 않아. 할 수 있으면 좋고, 더 이제 뭐랄까 이 관계를 판단할 때 훨씬 편한 건 팩트긴 하거든. 그래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좀 좋긴 해. 어차피 근데 좌표 만들면 똑같아. 결국 모든 x 좌표를 어떻게 하면 돼? 많이 피하고 모든 y 좌표를 이티하면 되잖아, 이 삼각형에서. 그럼 좌표가 다 표현되고 아까처럼 부등식 만들어 풀면 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특별히 좋을 때는 이 하나가 t 쪽으로 x 광량으로 t만큼 오고 하나가 x 광량 마이너스 t만큼 가게 되면 이렇게 둘 다 움직이잖아, 맞지? 그럴 때 그냥 하나 고정하고 하나 2t만큼 움직인다 해버리면 많이 편해. 근데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어쨌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긴 해. 그래서 쭉 괜찮니? 자, 여기까지 해서 1차적으로 고정을 마무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2차적으로는 알고 집합을 다음 시간에 하겠지. 그리고 일단 그 이야기 좀 합시다. 성신 한성은 어쩔 수 없다. 그냥 달려라. 달려라. 다행히 이제 성신 한성 뭐야? 너 하고 그 창문은 이렇게 그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아도 괜찮아. 최대한 그냥 열심히만 해. 맞지? 이제 못한 만큼 이제 추석 때 다 치우면 되니까.
그렇지? 학교 매출 쌤 계획은 최대 3일. 근데 너무 안 되면 이제 그거 하려고. 쌤은 안 나오고 이제 다른 쌤한테 부탁해서 나오게 하려고. 아하. 이제 소수일 거라서 다들 잘하겠지 설마. 아니 그 시험 끝난 애들 개성은 해야 돼. 개성은 도형의 방정식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잖아. 집합을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쌤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 아니까 알잖아. 이번 신일도 못해. 신일도 도형까지만. 얼마나 어려울까 왜 그래? 어떻게 18일이야. 사실 무서워. 유진이가 교무실 앞에 시험 보는 사람이 이거 올려가지고 좋아요. 아 그거 걔야? 애들한테 얘기해줘. 올려가지고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시너지를 먼저 할 거거든. 시너지 하고 그 다음에 명절 상황 보고 판단하는 시너지 거야. 아직 남았어. 우리 연산 원소 개수 다 남았어. 못했잖아. 집합 생각보다 무슨 소리야? 같아 놓으십시오. 계산부 나가요?